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7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만 명 넘는 수치, 그동안은 먼 나라 얘기로만 여겼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심각한 규모라고는 하죠. 독일, 러시아, 브라질 하루 10만에서 15만 명 발생하는 국가들이 있고 인구 6배 미국보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두려움에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나라 경우는 이미 정점을 찍었던 상태이기 때문이죠. 상황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개인 방역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는 날들로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도 지키는 일이니까 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가검사 키트에 대한 얘기도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농촌에선 더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 잠시 후 농수산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월 2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오늘은 이 채소를 소재로 한 시 일부를 들어볼까요? 어머니는 이것밭에 늘 앉아 계시는 거로 우리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먹어보면 아무 맛도 안 납니다. 그러나 김밥에라도 한번 빠져보세요. 소시지, 계란 등이 들어있다 치더라도 김밥 맛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김밥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에다가 자식들이 그렇게 되길 바랐나 봅니다. 서수찬님의 시집에 담긴 작품으로 제목은 이것 학교입니다. 김밥에도 잡채를 만들 때도 빠지면 무척 섭섭하죠. 비타민 A, B, C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채소이자 건강식품.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대로 치솟았는데 요즘 농촌에서는 코로나 검사 키트 확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요?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치료 체계를 전환했습니다. 이달 3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외에는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한 다음에 양성 반응이 나와야만 유전자 증폭 검사, 즉 PCR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 직후부터 자가직 검사 키트 대란이 불거지자 정부도 이제 대책을 서둘러 내놨는데요. 키트 물량을 매주 1,200만 개 이상 확보하되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한 개 6,000원으로 지정해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판매 채널을 두 가지, 그것도 모두 오프라인으로 제한을 하면서 농촌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촌에서도 자가검사 키트가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약국과 편의점 모두가 농촌에 부족한 이유가 결정적입니다. 네.
도시에선 이제 흔히 만날 수 있으니까 약국, 편의점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자가검사 키트 수급 안정 대책이 도시 쪽에 이제 좀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키트 수급 안정 대책이 농촌 주민에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 지역은 약국과 편의점 수가 매우 적고요. 접근성 또한 수도권이나 지방 중소도시와 비교하면 또 매우 떨어집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병의원, 약국, 편의점이 아예 없는 읍면이 전국적으로 86곳에 달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인근 지역에조차 병의원과 약국, 편의점이 없는 지역도 73곳에 달했습니다. 한마디로 한 곳 빼고도 모두 면이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한 농민은 선별진료소에 가서 자가검사 키트 무료로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선별진료소가 있는 읍내까지 나가는 것부터 만만치 않다, 일이다 하고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농촌의 특성을 좀 고려한 수급 안정화 방안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2년 전 마스크 대란을 풀었던 방식과 비슷한 해법이 또 거론이 됩니다. 판매처를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으로 확대하고요. 또 이마저 어려운 농촌 지역에 대해서 무상 지급을 추진하자는 건데요. 자가검사 키트를 선제적으로 지급한 전북 임실군의 사례가 좋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확진자가 이제 급증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검사 키트를 무상 지급하고 마을 방문 검사도 시행했습니다. 안재홍 임실군 주무관은 우리 군은 설 연휴 직후에 확진자 수가 지난해 전체 확진자보다 많아졌다면서요. 읍면 사무소나 보건진료소 등에서도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 힘들다고 생각해서 네. 직접 찾아가서 사용법을 안내해주고 검사했다 하고 이렇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임실군 사례를 좀 많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과수화상병 확산 우려가 또 높아지고 있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난해 그 역학조사한 분석 보고서를 냈군요. 네, 이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은 지난해 화상병은 총 618곳, 사과폐 과원 294.3헥타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화상병 극심했던 2020년과 비교하면 발생 건수가 16.9%, 발생 면적이 25.4% 감소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발생 지역이 경북까지 확산됐습니다. 그 결과 안동, 영주를 비롯해서 이 충남, 당진, 예산, 경기, 남양주, 여주, 충북, 괴산, 단양, 강원, 영월 등 9개 시군에서 신규 발생이 보고됐습니다. 지난해 이제 어떤 과수의 발생이냐면 사과가 전체 62.5%인 398곳이었고 배가 36.4%인 232곳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원 안에 산사나무 혹은 조경업체의 팥배나무에서도 화상병 발생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발생 과원 중 18곳은 사과, 배, 무과 등 2가지 이상 과종을 재배해서 이 중복 집계됐습니다. 사과의 화상병 주요 발생 지역은 충주, 제천으로 전체 이 발생 과원 가운데 50%를 차지했고요. 네. 또 배의 화상병 주요 발생 지역은 경기 안성 그리고 또 충남 천안으로 또 77.2%를 차지했습니다. 품종별로 보면 사과는 후지, 홍로순으로 많았고요. 또 이 밖에 루비에스, 아리수, 미얀마, 후지 등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배는 신고가 역시 가장 많았고 워낙 화산 등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감염 원인이 뭘까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농가에서 가장 경각심을 가질 부분은 뭘까요? 신규 지역의 발생 원인은 오염된 작업도구 또는 감염된 묘목 등을 통한 병원균 전파로 추정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수가 자라난 생육기에 꽃 열매 속기, 정지, 전정 작업 등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작업도구나 장갑 등에 화상병균이 묻어서 과원 안 그리고 또 과원과 과원 사이에 화상병이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 신규 발생 지역 중 충남 당진의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이 사례를 좀 볼만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동일한 용역팀을 고용해서 가지치기, 열매 속기 작업을 진행한 21개 농가에서 모두 화상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여러 과원을 경영하는 이 또 같은 경작자 96명이 소유한 과원 150곳에서 중복으로 화상병이 발생한 사례도 또 전국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또 경북 지역을 보면 병원군 유입 경로가 다양하고
꽃가루 등을 통해서 화상병균이 꽃 내부에 감염되는 화기 감염 위험도가 높은 사과 농가가 많아서요. 또 앞으로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 주위에서 화상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진짜 많이 긴장이 되실 것 같은데 계절적으로 조심할 부분도 있을까요? 네, 추가 발생한 기존 지역에서는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전염원이 이렇게 겨울을 난 다음에 화기 감염 등을 통해서 발생하고 인접 과원과 또 인공 과원으로 확산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제천 등 이렇게 집중 발생 지역 내 발생 과원 93% 이상이 이전에 발생한 과원 반경 2km 이내에 위치했고요. 또 이들 농장에선 그 전년에 형성된 이 나무의 궤양에서 나온 이 삼출액, 그리고 또 교화기 후에 꽃, 그리고 세 가지, 즉 신초라고 하죠. 이 마름 현상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 화상병 발생 추이를 월별로 보면 78.2%가 5, 6월에 집중이 됐고요. 7월 이후에는 이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10월 이후에도 13%가 이제 발견이 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9월 전에 감염된 과원에서 기상 조건 등에 따라 병이가 진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봄을 앞두고 이제 예방에 많이 힘쓸 시기인데 과수농가에서 지켜야 할 점들 알려주시죠. 화상병 방역 역시 뚜렷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우선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시고 꼼꼼하게 일지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주변 과수원 방문을 삼가해야겠고 또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은 외부 나들이용과는 옷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외부 작업자, 작업단 같은 분들이 이제 과수원에 출입할 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화상병 예방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다른 과원에서 작업한 적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요. 가급적이면 이 농장에서 작업복과 장갑 등은 이 경영주가 제공을 해서 이 농장에서만 입도록 하는 게 이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작업도구 관리와 소독이야말로 핵심인데요. 이 젖질 가위를 비롯해서 열매 속기용 가위나 가지치기용 톱 등 소형 도구도 이 작업 도중 나무가 바뀔 때마다 이 소독액에 90초 이상 담그거나 소독액을 뿌려야 됩니다. 소독 약제는 70% 알코올이나 차염소산 나트륨을 0.2% 함유한 락스 또는 일반 락스 20배 희석액을 이용합니다. 네. 분무기, 예초기, 경운기 등 대형 농기구 그리고 또 장갑, 신발, 작업복 등 작업장구에도 소독액을 골고루 자주 분사해서 이 전파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이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벌써 2월의 마지막 목요일이 됐네요. 지금 좀 춥게 느껴지긴 해도 봄 맞을 준비가 진짜 한창이시겠어요? 일단 봄맞이가 한창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졸업식이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또 입학식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사람들이 이제 졸업식이나 이런 참여를 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농촌도 그런 어떻게 보면은 빠질 수 없는 그런 행사를 보면서 봄맞이가 한창이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시기 마을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떤 시기인가요? 바빠지시나요? 많이 바빠지고요. 아이고. 지역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지금 있는 곳은 제가 전라북도 완주 뭐 상관면에 갔었는데 거기가 이제 좀 상당히 많이 늘었었는데 네. 이 시기가 되면은 또 이제 종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제 모실 거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농사 준비가 한참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면은 꼭 또 토지 문제나 막 이런 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많이 찾아오고요. 특히 이제 뭐 종중이나 그 농토 이런 데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땅을 사놓고 지금까지 등기를 안 했다 생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많이 찾아오시고 또 특조법 관련된 얘기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상당히 좀 많은 시기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이웃 철봉 씨가 합의서를 이제 속상해서 찢어버린 그런 일반 계약 파기에 대한 얘기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토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아이고,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겨. 암만 이 조상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만. 이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은 이 땅이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할 줄이야 나가 꿈에도 몰랐구만. 이 땅만 수용이 되면 친환경이 합의금도 한 방에 내줄 수 있겠네. 얼른 군청에 가봐야겠다. 안녕하셔요. 여기가 수용사업본부 맞나요? 야, 맞아요. 여기 앉으셔요. 제가 김철봉이에요. 여기 문서에 보니까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은 땅이 수용이 된다고 써있네요. 예, 문서 좀 줘보셔요. 여기요. 자, 성함이. 제가 김철봉이에요. 근데 땅의 소유주가 김철봉 씨가 아닌데요? 아니 우리 조상님 대대로 농사짓던 저 뒷산 아래 저기 다 우리 논인데요. 근데요, 서류상에는 김철봉 씨가 아니고 은수저 씨가 소유주로 돼 있는데요? 아니요. 지가 어릴 적부터 거기서 놀면서 자랐어요. 지금은 지가 농사를 전적으로다가 짓는다니까요. 농사는 김철봉 씨가 지으시는데요, 소유주는 은수저님으로 돼 있네요. 그럼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설마 반밖에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죠? 반이요? 보상금은 토지 소유자인 은수저 씨에게만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철봉 씨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정말요? 웜에 나가 거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땅을 지키고 있는데 지는 하나도 보상을 못 받는 게 그 말이 되나요? 안타깝지만 법이 그렇네요. 우리 동네 변호사님한테 가서 이거 억울한 내 속 좀 뻥 뚫어줄 비법을 찾아봐야 쓰겠네. 우리 철봉 씨가 처음에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했더니 이제 수용을 이제 받아서 그 돈을 이제 좀 쓸 수 있겠다 이런 기분이었는데 이제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철봉 씨 입장에선 내가 계속 살아왔고 농사를 지었던 땅인데 소유권이 이제 나에게 없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 모양이네요. 너무 많고요. 진짜 이게 우리 농어촌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일이고 문의도 진짜 많고 상담도 받고 그러는데 네. 대부분 그냥 등기의 중요성을 잘 모르세요. 그냥 옛날 조상 때부터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 이런 마음만 갖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지난주에도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며느리나 뭐 사위 이런 분들한테 뭐 전화 상담 내지는 뭐 마을 변호사에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믿고 있었는데 철봉 씨 입장에서 뭔가 좀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을까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토지 소유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가야 돼서 철봉 씨가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갑자기 알게 된 이 은수저란 사람이 이제 수용 그 금액을 다 가져가게 되겠네요. 네, 참,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 또 여러 상황마다 조금씩 또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조상 대대로 사용하던 땅이라고 하면 예. 만약 이제 최초에 이제 그 땅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신 우리 조상님이 계시다고 하면 관련된 문서 같은 게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 우리가 흔히 읽기 어려운 그 한자로만 돼 있는 매매계약서 같은 거를 뭐 1920년대 막 이런 분들 갖고 온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문서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경작을 이렇게 오래 해왔다고 하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문서만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매매 계약이나 뭐 교환 계약 이렇게 권리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계약이 있었다고 하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찾아봐야겠네요. 집에 예전에 찾아봐야죠. 그런 기록이 문서가 있는지는 일단 좀 찾아봐야겠고 혹시 등기 자체가 이제 오랜 기간 하지 않았다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또 토지 자체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요.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라고 해가지고 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20년 이상을 내가 사용해왔다고 하면 그냥 뭐 남들이 이의제기 없이 사용해왔다고 하면은 또 우리가 민법에서 점유로 인한 뭐 부동산 소유권 취득 점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20년. 그래서 2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20년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우리가 민법 245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기초로 해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해서 그걸 또 이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제 넘어오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매매계약서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대부분 소송을 이기시는데요.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내가 소유자로서 어떻게 권리 행사를 했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따져보는데 이때도 이제 그동안 소유자로서 세금을 납부해왔는지 또는 내가 소유자로서 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를 해줘가지고 다른 뭐 임차인으로부터 뭐 토지세를 받아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초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자료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소송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내가 소유자로서 세금 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통해서 소송을 많이 하게 됩니다. 20년 넘었고 이제 자료가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철봉 씨는 이제 만약에 철봉 씨가 그런 게 준비가 안 됐다면 다른 부분으로 혹시 보상받을 부분은 없을까요? 네,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자료가 준비가 안 된다면 소유권자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은 안 되는데요. 다만 농사를 지어오셨다고 하면 우리가 그 수용대문에 의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농 손실보상이라고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피해 금액을 손실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받아서 그 친환경 씨한테 합의금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그 토지가 수용된다고 하면은 그 토지 주변에 그런 수용 여부에 대해서 이제 공고도 하고요. 또 실제로 관련자들한테 통보도 해주거든요. 그 통보가 있으면 그 수용하는 주체, 뭐 지자체일 수도 있고 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어떤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기관을 찾아가서 먼저 문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문의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보상 청구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일단 우리가 법에서 영농손실보상에 대해서 보상 내용을 정해놓은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소유자하고 경작자가 다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소유자와 경작자가 협의를 한 내용에 따라서 손실보상을 해주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소유자와 경작자하고 반씩 나눠가지고 이제 또 손실보상을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유자가 이제 그 농토가 있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경작자에게 전체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절차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서 같이 이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손실 보상은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좀 약간 몇 년치를 이렇게 좀 계산을 해주나요? 어떻게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은 이제 단연치를
농사를 뭐 이렇게 임대차 기간을 좀 정해놨다 그러면은 그 기간 내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약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현황대로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기간을 좀 산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이례적 뭐 단지 1년만 가지고 해주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 이제 기관마다 어디서 이제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쪽에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계속 내가 뭔가를 지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농지는 아니었다. 이런 경우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손실보상이 나올까요? 나올 수 있고요. 이게 무조건 나온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나올 수 있고요. 실제로 뭐 시골에서는 농토가 아닌 곳을 이제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임야 낮은 산 같은 데를 이제 밭으로 개간해갖고 농사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이 이제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이제 임야에 대해서 농지로 사용됐다고 하면 영농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 보상 주체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토지 문제가 이렇게 좀 쉽진 않습니다. 지금 은수저란 이름이 갑자기 등장했잖아요, 변호사님. 근데 이 사람이 이 수용된다는 걸 알고 있을까?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이런 그 자체를 본인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풀려갈까요?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신 분들은요, 제일 먼저 토지 수용하는 사업 주체가 그 부분을 통해서 통지를 먼저 하거든요. 뭔가 우편물이 가긴 갔을 텐데, 예. 네, 통보가 갈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주체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토지 사업 수용 사업을 하는 주체 같은 경우에는요, 그 토지 수용 대금을 그 사람한테 소유자한테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통상은 이제 법원에다가 그 대금 산정된 대금을 공탁을 하거든요. 예. 왜냐 공탁을 하게 되면은 또 소유자에게 또 통지가 가게 돼 있어서 결국은 그 소유자가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철봉 씨와 이 은수저는 서로 전혀 연락이 없었던 거잖아요. 모르고 있었고.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들이 실제로 많은 거군요. 예, 실제로 많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대로 이제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 땅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실제로 이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자기가 소유자인지도 모르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조상분들이 땅을 워낙 많이 갖고 계셨거나 그 땅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뭐 통보나 이런 거를 받고 알게 된 다음부터 이제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서로 실제 현황과 몰랐던 분들의 법률적인 소유권 관계가 많이 충돌됩니다. 네. 토지가 참 중요한 건데 보상 문제가 이렇게 끼어들면 또 민감해지죠. 마을 변호사로서 네, 좀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공부상의 소유권자가 다 등재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 재산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또는 우리 조상님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상속재산 원스톱 조회 서비스 같은 걸 통해서 재산을 충분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소유권자나 아니면 또 현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확인을 하신 다음에 토지 수용이 개시됐을 때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토지 수용 사업자한테 보상 여부를 충분히 문의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저 같은 마을 변호사에게 조언을 꼭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네 박변호사 박형윤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막바지 강추위가 남아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일부 남부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대관령 기온이 영하 15.2도, 철원은 영하 14.7도, 서울 영하 8.3, 대전 영하 8.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낮부턴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는데요. 낮 기온이 어제보다는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이 영상 4도, 대전, 광주 6도, 부산 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내륙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밤 한때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중부와 전남, 영남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고요. 강원 영동 또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거세서 일부 강풍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불 같은 화재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바닷가에 접근하는 걸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예년 이맘때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주말부터는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인 17만 1,452명이 나왔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7만 명 넘게 늘었고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9배 늘면서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가 50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오늘도 비슷한 수의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증가세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32명 늘어난 512명으로 전국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도 36.9%로 다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99명으로 역대 네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과 방역수칙 이행이 느슨해져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처럼 확진자 수만 가지고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면서 장기적으로 치명률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도 큰 틀에서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라면 그래도 치명률이 많이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어요. 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인 0.08%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접종자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 시 치명률은 0.5%로 계절 독감 치명률의 5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감염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이 0.5%인 반면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39%나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방역당국은 다음 달 5에서 11세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오전 화이자의 5에서 11세용 이 코로나19 백신 품목 허가를 내렸는데요. 네. 이 방역당국은 소아청소년과 예방의학과 이 감염내과 전문의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이 부모님들의 수용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라면서 이 품목 허가까지 이루어진 만큼 구체적인 접종 계획과 실시 기준에 대한 심의를 지체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다음 달에 지급이 시작될 거라고요? 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4분기분 이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기행해서 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이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입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을 했지만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고요.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또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식당과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 박람회, 키즈카페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보상금 산정 방식은 지난해 3분기와 거의 동일하지만 이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고요. 이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네. 대선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군요.
네, 20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올렸습니다. 그 시작은 세계 115개국에서 벌어진 재외국민 투표였는데요.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들이 한달음에 달려와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등록한 22만여 명의 재외국민들은 오는 28일까지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공보물도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늦어도 이번 주말에는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보물에서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이란 슬로건을,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란 슬로건을 내걸었고요. 심상정 후보는 주 4일제 복지국가, 안철수 후보는 과학경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공보물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유권자는 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후보자별 공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장동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씨의 유족이 국민의힘 쪽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고 김문기 씨 유족은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시 대표단과 뉴질랜드 호주 출장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고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후보 곁에 서 있거나 또 식사 자리에서 마주 앉은 모습이었고요. 또 나무 둘레를 재려는 듯 손을 맞잡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또 김문기 전 차장이 초등학생이던 딸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그 이재명 후보와 골프를 쳤다라고 말한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문기 전 처장 유족은 이 성남시장 이전부터 인연이 있었다면서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과 거친 설전을 벌였어요. 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 속 좁은 사람이라며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사퇴시키겠다는 이 배신자들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아니면 말고식의 구태에서 벗어나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밝히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의 합당을 제안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에서 사퇴를 하면 이 종로 보궐선거에 공천하겠다라는 식의 이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전남 여수에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국민의힘 열정열차에서 함께 내리며 단일화를 선언하자는 이벤트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측근을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단일화가 아니라 합당에 대해 논의했고 당대표로 평소 주장하던 바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단일화는 후보 권한이지만 합당은 당의 영역이라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장동 사건의 그분이란 주장이 나온 대법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네, 대장동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간의 녹취록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재현 대법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는 조재현 대법관에게 50억 원 상당의 빌라를 사주기로 했다라는 말을 했고요. 딸이 국내에 머무를 때 묵을 거처도 마련해줬다라는 의혹도 과거에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의혹이 이어지자 어제 조재현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현직 대법관의 기자회견 자체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고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의 기사가 보도됐나 의문을 가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김치 명인이 만든 김치가 엉망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김치명인 김순자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한성식품에서 이 품질이 불량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김치를 제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MBC가 공익제보자의 영상 제보를 받아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논란의 김치 공장은 충북 진천에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거뭇거뭇하게 변색된 배춧잎, 이 갈변되거나 보라색 반점이 있는 무가 있었고요.
이 깍두기를 담아놓은 상자에는 시커먼 물때와 곰팡이 그리고 완제품 포장김치를 보관하는 상자에는 벌레알이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과 지난 1월 17일 이 자체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한성식품 측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라면서 한 점 의혹과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목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날이 많이 춥다가 낮부터 풀린다고 하는데요.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